오늘은 가짜 뉴스의 이 나경원은 왜 과감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조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가짜 허위 뉴스들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제가 철저히 한번 부셔보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들의 흑막은 뭔가 파헤쳐본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경원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슬라이드 보시면요. 지난 4월 20일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입니다. 여기에서 토론회 중에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신당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후보가 탄핵 내란몰이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내란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선동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질책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내란은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선동을 해서 몰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토론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경원의 정신 상태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지금 중이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일반 중도와 혹은 진보와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좀 의아한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그 나경원 후보의 그 출마 선언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되면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미국 이렇게 저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미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과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 내란 선동으로 좀 넘어와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12명을 내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내란 선동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거의 내란 우두머리한테 적용되는 무기징역, 사형밖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거 비슷하네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극우 선동 정치를 할까? 무서운 게 없나 보죠. 예,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벌금을 내거나 또 언제나 또 그렇죠. 길 가다가 침만 뱉어도 그럼요. 경범죄로 처벌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가장 유명한 빠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빠루. 예,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죠. 그 이미지가 생생하게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빠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2019년 4월 당시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동훈 처장이 아주 내란 수개를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한번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습니다. 무력으로 막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폭력 충돌과 감금 사태가 벌어졌고요. 최이배 의원이 그때 감금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저기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기 빼꼼 내밀고 있으신 분이 최이배 의원입니다. 제가 최이배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당시 상황을 좀 들었는데 정말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경원 의원 빠루 들고 있는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 나경원 의원은 그 기자들하고 저희 인터뷰를 하면 항상 그 말을 해요. 이거 내가 가져온 거 아니다. 민주당에서 가져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디서 난 겁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갇혀있던 최이배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왔대요.
아, 그걸 뺏어서 본인들이 들고 있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빠루라는 물건을 굳이 본인이 안 들어도 되는데 네. 정치인이 뭔가 그런 거 행동을 할 때는 네. 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빠루 여신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건가? 예.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네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빠루 청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썰전에서 나온 내용인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예, 이때 그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 빠루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러 왔다. 나경원. 네, 나경원 후보한테 후보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나경원 후보니 지금 저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네. 예. 근데 이때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만 했냐, 내 건으로만 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묻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하지 않았냐, 자기는 원내대표로서 당을 위해서 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내가 포함됐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범죄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네. 사법 거래를 시도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이 자신감의 배경은 어딘가? 어디인가 자신감이 샘솟는 부분이 있나요? 네,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요. 네,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이 빠루 사건의 1심 재판을 위해서 이제 출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재판정에 왔다가 5분 있다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지금 대통령 후보 지금 경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가버렸고요. 그 이후의 일정은 이명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본인들 먼저 역지사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재판 기피하게 되면 또 1년이 더 걸린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2020년 9월에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5년인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횟수로 보면 6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법치주의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뭐 대법원 3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 633은커녕 6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초특권을 누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경원 씨가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대다수가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 주자가 지금 나경원 씨고요. 네. 이 나경원 씨의 이 법치 발언을 보면은 이게 페이스북 캡처 부분입니다. 이 대법원은 신속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633 원칙을 강조하신 것인데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신속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진정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뻔뻔한 걸 떠나서 보통 시민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특혜죠.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나경원 씨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남편 직업 알고 계십니까? 뭔가요? 남편도 판사시거든요. 현직 판사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또 이미지가 또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씨가 이제까지 각종 의혹들이 많아요. 사학재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빠루 사건도 비롯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나경원 씨 앞에서만 전개되네요. 그렇습니다. 사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나경원 씨 뒤에 어떤 모종의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 든든한 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도 될 수도 있고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나경원 씨가 드럼통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극우 일베라고 불리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드럼통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극우 포퓰리즘인 것이죠. 예. 과거에도 이 나경원 의원이 일베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베 유저가 아닌가라는 언론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나경원 씨의 이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의 이 자신감이 그 배후에 있는 사법 카르텔 때문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품으면서 오늘 팩트 체크를 준비 한번 해봤고요.